최근 중년 노년에 있어서 비만이 가속화되고요. 노화도 빨라지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되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만 추천해라. 그러면 저는 중년 노년을 거치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뱃살은 점점 나오게 되죠. 우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겪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우리가 중년 노년이 되면서 자꾸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주변에서는 게을러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몸으로 발전을 합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태울 여력이 떨어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근력이 부족해져요.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 쪽에 근육은 약해지고 복부만 나오는 이런 거미형 체형, 올챙이형 체형이 되는 거예요. 이 근육이 부족해지는 것은 에너지를 태울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근육의 부족은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년 노년에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요, 성호르몬의 저하예요.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이 또 비만의 원인이에요. 여성들은 젊었을 때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크고 이런 체형이었는데 이제는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같아지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게 근육을 이루어주는 원천인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을 줄여서 근력을 약화시키고 이 내장 비만을 증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확 늘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과다하게 드세요. 그리고 또 이 과다하게 먹는 걸 음식이 아닌 약물이나 보충제 쪽으로 드시다가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는요, 단백질의 부족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좀 드셔야 돼요. 특히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요, 65세 이상의 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얘기를 할 때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얘기하는데, 중년 노년이 되면요, 킬로그램당 1.2 내지는 1.5g까지 단백질 섭취를 음식에서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탈모가 생기고요,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막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 몸의 대사에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단백질은요,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온갖 대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의 원천인데 근육이 부족해지잖아요. 연세신 분들은 근육이 뼈를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가뜩이나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연령인데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골절이 돼서 병실에 오래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병실에 오래 누워 있으면 또 근육은 또 약해져요. 이렇게 돼서 근육은요,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큰 하나의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중년 노년에서 근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하면 이제 건강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단백질은 일단 포만감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간 그룹과 아침에 계란 등 단백질을 먹고 나간 그룹의 점심과 간식 이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요,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드셨더라도 11시, 12시 되면 또 배고파서 폭식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계란이라든지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요, 점심 이후까지도 포만감이 지속이 돼서 이후의 식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은 포만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든든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탄수화물보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훨씬 많이 씁니다. 몸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기초대사량도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요,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다이어트에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만 추천해라. 그러면 저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정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다. 계란을 드시면요, 단백질이 아주 많죠. 그래서 단백질의 보고고요. 또 여기에 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고요, 콜린이라고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더욱 계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 고기 나 잘 못 먹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노년분들도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데 있어서 계란이 중요해요.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가 나쁘다고 흰자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계란 흰자와 노른자 같이 드시라고 권장해 드려요. 이 노른자에 가장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노른자에 보면요, 우리 근육의 원천이 되는 성분들, 단백질들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치매를 막아줘요. 요즘 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계란 하루에 2개 먹었더니 치매가 예방됐다. 이렇게 계란을 먹는 것은 노년에 상당히 중요해요. 계란 노른자 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콩류예요. 콩류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예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도 일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요,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요. 좋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우리는 콩을 오랫동안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죠. 콩으로 만드신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대두를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비지라든지 두부, 무가당 두유 같은 거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 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 잘 선택하셔서 드신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해서 만들었던 이 전통적인 발효유입니다. 일반적인 우유와 다른 점은요, 아주 농축을 하다 보니까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꾸덕꾸덕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소스를 먹을 수가 있고 찍어서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에 적용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게 그릭 요거트의 특징이에요. 유단백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유당불내증, 같이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괜찮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년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단백질은 첫 번째는 계란, 두 번째는 콩류,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나 치즈 이런 것들 보면요, 유지방이 있죠. 그것 중에서 유단백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즈나 그릭 요거트 같은 데 있는 지방은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유지방은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단백질 음료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죠. 주로 운동하는 사람만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중년 노년층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드셔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최대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농축된 단백질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쌓이다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고 파우더나 액상 음료 같은 걸 섭취를 하다가 너무 많이 드셨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간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통풍 있는 사람들은 요산을 올려서 통풍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단백질은요, 최대한 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계란까지 동물성 단백질이죠. 아몬드라든지 콩류, 버섯, 시금치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가지고 비율로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무리 먹어봐도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파우더나 액상으로 나온 단백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음식으로 먹을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젊은 여성들만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청소년, 젊은 가임기 여성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까지 마른 비만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것은 운동량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단백질을 적게 먹고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이런 습관들이 이어져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른 비만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섭취를 아주 많이 권장을 드려요. 이 마른 비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좋고 지방이 많은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한 번에 확 늘려라라고 얘기하면 못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계란부터 시작해서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수육까지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식습관과 같이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예전에는요, 다이어트 건강 얘기를 할 적에 수면의 얘기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수면의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수면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수면은요, 우리 몸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에요.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지방을 사지말단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식욕도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새벽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어린애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오는데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잔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술, 간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휴대폰입니다. 저는 뭐 10시에 자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이르고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11시, 12시 정도에는 꼭 잠을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한 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식습관과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요, 의자병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의자만 보면 앉아서 쉬기를 원한다고 해서 의자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되도록이면 소파에서 벗어나서 서서 있고 지하실 같은 데서 자리가 있더라도 서서 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하면 좋은 습관 세 번째는요, 물 먹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와 비만에는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를 꼭 먹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2리터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는요 수분이 꼭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도 적게 먹고 커피라든지 탄산음료를 먹으면요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이 몸에서 더 부족하게 돼요. 수분이 충분히 몸에 들어와야 건강과 다이어트를 잘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적게 되면 부종이 생겨요. 그거 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종 생기면 물 적게 먹으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종, 병적인 부종이 아닌 부종은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물이 적었는데 이번에 물이 들어왔어. 잡고 있어야지. 물을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물을 지속적으로 잘 먹어줘서 잘 배출되게 해주고 아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안심해. 대사에 쓰고 배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물을 잘 드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특히 찬물이 좋다고 하는데 찬물을 충분히 드시면 또 기초대사량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식전에 물을 먹으면 포만감도 이루어지고요. 가짜 식욕도 없어져요. 우리 몸에서는요 탈수가 오면요 야 주인아 뭐 좀 먹어. 그래서 자꾸만 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식욕을 없애주는데도 수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물 2리터 하루에 먹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긴 해요. 우리 몸을 놀라지 않게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초대사량의 연구를 봤더니 찬물을 먹었더니 기초대사량이 조금 올라가더라 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음물을 찬물을 막 벌컥벌컥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찬물 먹지 마세요. 여름 같을 때는 찬물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영양소는 자기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혈압약, 당뇨약은 요만큼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제를 먹는 게 한 움큼씩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영양제들이 각종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때는 혼자 판단해서 여러 가지 같이 막 드시지 마시고 영양제 상호작용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꼭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영양제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중년 노년에 있어서 비만이 가속화되고요. 노화도 빨라지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되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중에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운동을 했을 때 그 먹은 음식이 내 근육을 유지해준다. 내 근육을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